그 오늘 시험 문제 중에서요, 한 가지가 그 몰랐던 거 하나 있죠. 이건 안 배웠는데 저 사람이 이걸 왜 냈지?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그 책을 잠깐 펼치시고, 책을 펼쳐도 된단다. 펼치시고요. 요거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늘 요거 틀린 거는 뭐, 카운팅을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카운팅을 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요거 하나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문장의 형식, 막 이런 쪽으로 막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 빠졌어요.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 그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인가요? 두 번째 장 맨 윗부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동사의 종류 위에 있었던 거. 그죠? 거기에서 하나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요거 더하면 다음 시간에 또 시험 보겠죠? 자. 동사의 종류, 문장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평서문이 있어요. 평서문이 뭐냐라고 하면 평서문은 그냥 사실에 대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에 대한 전달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을 전달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사실을 전달한다. 그런데 민정,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요?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죠.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부정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 그죠? 평서문 말고 두 번째로는 물어보는 것도 있죠. 물어보는 거. 어떤 거? 물어보는 거 뭐라 그래요? 의문문. 그죠? 의문문. 이걸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민혁,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떻게 두 가지야? 민혁,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그치? 봐봐. 지금 내 질문을 두 개 했죠? 이 두 개의 질문이 달라요. 다시. 민혁, 점심 먹었어? 네. 어디서 먹었어? 김천.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달라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김천. 그렇죠. 별걸 다 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yes, no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무엇을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왜 먹었어? 이런 거 물어보면 첫 번째로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는 yes나 no로 대답하고 어떤 상황에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죠? 그 종류가 어떻게 갈라져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고 없고가? 어떤 거? 뭐야? 테리 어떤 거? 내가 민영이한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물어보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대답을 해야 되지. 어디서 먹었어? 네. 이거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yes나 no로 대답을 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 차이다? 의문사의 차이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의문사가 없으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요 정도 한자 읽을 수 있잖아요. 요 정도 알잖아. yes나 no로 대답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문사라는 것이 있으면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죠. 현재야, 거기 옆에 그 교재 보시면, 연두색, 베이지색 보셔야 돼요. 네. 그거 말고, 밑에 있는 거. 그 아이를 보셔야 되고요.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은, 오른쪽 메뉴 좀, 더 넘기셔야 돼요. 넘겨봐. 거기 하나만 더 넘겨줄래? 거기 보면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있냐? 얘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간접 의문문이 너희가 중3 때 내신 볼 때 나왔던 그 녀석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기억에 사라졌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직접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규칙은 두 가지예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리고 이거 의문문 만들 때 어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배웠어요. 의조주동, 의주동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렇게 외우면 좋지 않아요. 이건 만드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첫 번째, 의문사가 있으면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의문사가 있으면 이 의문사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얘는 무조건 문장의 맨 앞으로 가시면 돼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옮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주어 동사 있을 때 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주어를 동사 앞으로. 됐죠? 다만 이렇게 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겨 놓을 때 지금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야? 어떤 거? 민정? 그렇죠.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요때 비동사는 지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때 일반 동사는 지가 이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여기서 조동사라는 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어봤으니까 여기 봐. 여기 봐. 뭐야 이게? 이게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령문도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뭐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이렇게 나누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명령문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다만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얘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동사의 원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 됐죠?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쓰지 않죠. 왜요? 명령문에서 왜 주어를 쓰지 않죠? 지금 왜 안 써요?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왜 안 쓰지? 명령을 더 강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비슷해요. 명령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냥 내가 you한테 시키는 거죠. I가 you한테 시키는 게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뻔하게 이 앞에 you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거예요. 당연스럽게도. 다음 네 번째로는 감탄문이라는 거 있죠. 감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현아, 감탄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응? 그렇죠. 맞아요. 와서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하나 더? 그렇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같은 경우는 what 다음에 on 이라는 형태를 쓰고 형용사, 명사.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됐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같은 경우는 how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 쓰고 나서 주어 동사는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이게 감탄문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기원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기원문은 별로 너희가 볼 일이 많지는 않을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may 써주시면 돼요. may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의 원형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미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야, 몸 조심해. 막 임무를 하러 가는 애한테 몸 조심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May be safe. 이렇게 해요. May be saf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may 정도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 오늘 빠져 있었던 건데 요거 다음 시간에 추가해서 시험을 좀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봐보세요. 그 스탬프 퀴즈 보는 게 좀 어렵죠? 네. 분량도 되게 많고요. 그죠? 근데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막 되게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이거 지울게요. 됐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되게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좀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 이게 그나마 지금이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방학 때 더 바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요즘 수업도 많죠. 그죠? 너무 지쳐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수업도 더 많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라떼 시절에는 학원이 종합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원에서 전 과목을 다 하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 단과라서 학원이 좀 다르기도 하고 우리 학원도 단과 학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참 나쁜 게
나름대로 자기 숙제만 다 막 내요. 수학 선생님은 숙제 이만큼, 영어 선생은 영어 숙제 이만큼, 과학도 이만큼. 그 애들 죽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도 내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과제를 너무 많이 내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요거 신텍스 숙제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그치? 이 불신의 눈빛이. 근데 요거는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대신에 공부하고 암기해야 될 것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텍스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많이 내진 않을게요. 과제를 많이 내진 않되 암기할 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버텨주시고 암기할 건 좀 암기해 주셔야 좋다. 맞죠? 뭐 이런 말은 되게 부드럽겠지만 뭐 못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뒤에 제 시험도 좀 보시고 화이팅. 자, 침울해졌는데 자 보죠. 요거 첫 번째 날 뒤쪽에 문법 문제 네 문제 있었어요. 요거 풀어오라 그랬었죠. 펼쳐보세요. 요 부분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풀이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하면 우리 수업 시간이 너무 많이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좀 맞추고 그 답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답 확인할게요. 여기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인데 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요건 이제 적어 놓으셔도 돼요. 요건 적어 놓으시면 뒤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적어 놓으시고 요 풀이 방법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접속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올 거예요. 접속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문제를 푸세요. 어떤 순서냐? 접속사가 나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요 순서, 요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가 접속사인지 아니면 얘가 접속사가 아닌지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야, 정신 차려. 멍 때리지 말고. 오케이? 봐봐, 현재 이봐. 수업 들으러 왔잖아. 그치? 지금 명상하러 온 게 아니야. 알겠지? 뒤늦게 왔잖아. 앞에 부분 못 들었잖아. 그치? 그러면 더 따라와야지. 그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접속사인지 아닌지의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수호야, 이게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뒤에 따라오는 게. 오케이, 좋아요. 좋은 생각이야. 근데 뒤쪽에 주어 동사 있냐 없냐 라는 걸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건 비코즈를 쓸 거냐 비코즈 오브를 쓸 거냐 이 정도 문제를 풀 때만 허용이 돼요. 오히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장 전체에서의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 문장 전체에서 이 단어가 접속사를 쓰였냐 접속사가 아니냐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운 공식을 써먹으시면 돼요. 어떤 거?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기가 위치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가 사실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야, 너 여기다 위치를 쓸 거야? 아니면 it을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그냥 대명사를 쓸 거니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따지세요. 이걸 먼저.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 이 문장 어디서부터냐면 쭉 따라가서 법부터입니다.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가로 묶을게요. 뒤에 there must be 동사입니다. strong guarantees. 블라블라 those who receive the signal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라서 접속사가 2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해서 제일 먼저 여기가 접속사가 되면 되고요. 얘가 who 이렇게 접속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who부터 어디까지? signal까지를 묶어주셔야 돼요. 왜 여기까지 묶었습니까? 새로운 동사가 튀어나왔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럼 얘가 접속사인 건 맞죠? 다시 동사 몇 개입니까? 동사가 여기 하나, 둘, 3개. 접속사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오케이,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접속사가 맞습니다 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접속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바로 정답 쓰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접속사라는 기본 가정하에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죠? 접속사 자리가 아니네? 그럼 바로 정답 쓰세요. 그럼 바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접속사니까 접속사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접속사.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호. 접속사를 왜 쓰죠? 접속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오케이, 맞아요. 연결하는 거죠. 근데 연결하는데 어디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오케이? 봐, 기억하세요. 접속사는 접사를 쓰고 나서 그 뒤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쓰는 거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접사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뒤쪽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접속사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두 번째, 무조건 뒷문장을 보세요. 무조건 뒷문장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럼 뒷문장을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영어에서 뒷문장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으란 뜻이에요. 빠진 명사를 찾으세요. 왜 빠진 명사를 찾아야 됩니까? 는 우리가 관계사 편에서 배울 거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만 빠진 명사를 찾으시고 그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암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빠진 명사를 봤을 때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which what. 요 which what, 요 세 녀석은 who, which what, 요 세 녀석은 뒤에 빠진 명사가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여기 위치가 나왔네요. 그럼 위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뒤쪽에 빠진 명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됐죠? 그럼 살펴봅시다. Those who received signal. 자, 수식하는 거 이거 주어가 됩니다. 주어. be 동사. better off believing it. 보어까지. 주어, 동사, 보어. 빠진 거 있어 없어요? 빠진 게 없죠. which what은 무조건 빠진 명사 있어야 된다면서요. 빠진 명사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정답을 3번으로 써주시면 된다. 됐죠? 자, 기억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걸 내가 알려주면서 너희가 이 순서를 다 완벽하게 외우고 100% 다음번 문제에 100% 적용해라. 그걸 원하긴 하죠.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한 번 써줬는데 다 기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100번 정도 쓸 거예요. 그때 계속 쓸 거예요. 다만 너희가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문법 문제라고 하는 게 그냥 읽다가 어색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게 문법 문제의 정답이구나. 이 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는. 아시겠죠?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번 갑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데 정답이 5번이에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얘는 지금 5번 보기를 보세요. 5번 보기를 보면 빌립스가 나왔죠. 빌립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보기가 뭐에 관련되는 거예요? 얘는 보기가 동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얘는 동사랑 관련되는 겁니다. 동사. 그럼 동사랑 관련되는 것에서 이 보기와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니 해도 얘가 진짜 동사로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얘가 가짜 동사로 사용된 겁니까? 이게 먼저.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접속사야 접사인지 아닌지, 동사야 동사인지 아닌지. 이해됩니까? 항상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진짜 동사 가짜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그럼 얘가 진짜 동사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공식으로 따질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동사의 개수를 먼저 세볼게. 접속사의 개수 세보고. 그런데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가 안 맞아.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정답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왜냐면 시제를 가진 녀석이냐 시제를 갖지 않은 녀석이냐 이거니까. 그거 한번 먼저 따져볼게요. 문장을 보니까 This leads to 동사입니다. The possibility of creating many different small groups of people would each strongly believes. 이거 동사죠 일단. 색깔이 헷갈리겠네. believes they are correct and anyone else is wrong about how the world works. 이렇게요. 됐습니까?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셋, 오, 되게 많네. 동사가 5개입니다. 동사가 5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접속사가 4개야. 동사가 5개인데 접속사가 4개야. 그럼 얘는 동사가 맞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접속사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세볼게 한번. 접수의 개수.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 없어. 뭐가 이렇게. 잠깐만. 빌립스 동사면 진짜 동사건 가짜 동사건 어쨌건 동사이긴 하니까 동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다. 오케이? 우리 생략되는 접속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케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and 이렇게 하나.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니까 how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동사가 지금 5개인데 접속사를 찾아보니까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접속사는 지금 몇 개밖에 없습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진짜 동사 자리예요? 가짜 동사 자리예요? 가짜 동사 자리잖아. 가짜 동사 자리인데 지금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를 썼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한 번의 정답이죠. 이걸로 끝이에요. 됐어요? 이걸 굳이 막 해석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딱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끝이라고요. 됐습니까?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를 풀면서 첫 문장만 쭉 읽으면서 내용 이해를 하고 막 이렇게 접근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하셔라. 이렇게 하면 푸셔도 된다.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자, 얘는 정답이 5번이에요.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5번 보기를 보면 discover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동사. 됐죠? 동사랑 관련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동사가 보기로 나오면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진짜 동사니 가짜 동사니 이걸 먼저 따지는 거잖아. 소야, 봐봐, 정차려. 자,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보기가 어떤 것이 나오건 동사가 나오건 접속사가 나오건 형용사가 나오건 부사가 나오건 어떤 것이 나오건 이 앞에 and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동그라미 2번인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보기든 다 초월해요. 얘가 더 우선이에요. and나 or이나 것이 더 우선시돼요. 어떤 보기든 간에. 오케이? 그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가 아니라 얘가 동그라미 2번이니까 뭘 찾아라? 동그라미 1번을 찾아봐라. 이게 먼저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얘가 동그라미 2번이야. 얘가 2번이야. 얘가 맞다면 얘가 맞는 표현이라면 동그라미 1번 누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은 얘가 동그라미 1번이 돼야 돼요. 왜요? S 붙였으니까 마찬가지로 S가 붙어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얘가 틀리다면 맞지 않다면 얘가 동그라미 2번이고 누가 동그라미 1번이 돼야 되냐면 이 앞에 2C 얘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여기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앞으로 너희가 and나 or이나 but과 같은 등위 접속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설명 들어볼게요. 설명 들어보세요. 자, ax 플러스 ay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묶을 수 있죠.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a에 x 플러스 y라는 형태로 묶을 수 있죠. 괜찮을까요? 그럼 ax 플러스 ay는 플러스니까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a, y 플러스 ax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꾸면 이 두 개의 문장은 서로 같은 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다시 묶어보니까 a에 y 플러스 x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 얘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x와 y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인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뭡니까? 이게 and나 or이나 but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이렇게 바꿔 쓰더라도 의미가 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바꿔 끼워봐라 이거죠. 바꿔 끼웠을 때도 해석이 돼야 된다. 의미가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 논리는 이렇게 된 거니까. 공통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를 묶은 거니까. 기본 논리가 이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요건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을 좀 해보셨어야 되고요. 해석을 해보면 정답이 이 2C랑 묶는 것이니까 discovers가 아니라 discover이라는 형태를 써야지 맞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해주고 싶은 말은 요거 하나예요.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그 어떤 보기보다도 선행한다. 더 선행하는 것이고 문제풀이 방법은 이렇게 병렬 구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까지. 됐죠? 요거 하나면 돼요. 다음 갈게요. 마지막 4번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진도 나갈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할게요.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인데 자, 요건 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질문 하나 해봅시다. judg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뭐랑 관련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랑 관련되는 복입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에요.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 그러면 동사랑 관련되는 복은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됐죠? 근데 잠깐만 여기서 judging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따져보니까 이 자리가 진짜 동사 자리야. 진짜 동사 자리라면 그냥 한 번에 정답이죠. 진짜 동사 자리인데 ing 붙였잖아요. ing는 진짜 동사가 아니죠. 준동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걸 먼저 따져보자고요. 동사의 개수를 먼저 따져보죠. 제일 먼저 An inlander push it forward. A net bag containing between 10 and 35 pounds of taro and sweet potato. And the city villager sitting opposite responded by offering a number of pots and coconuts, judging equivalent in value to the bag of food. 이렇게. 동산 지금 두 개. 이거 색깔 좀 헷갈리겠구나. 이거 정답이에요. 동사가 일단 두 개입니다. 동사가 일단 두 개예요. 오케이? 그럼 접속사의 개수를 세보죠. 여기서 만약에 접속사가 세 개야. 두 개였게 그냥. 접속사가 두 개야. 그럼 얘 한 번에 정답되는 겁니다. 오케이? 접속사가 두 개란 이야기는 동사가 세 개여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가짜 동사를 썼으니까 진짜 동사로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죠. 됐어요? 접사를 세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접사는 쭉 가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접사는 이거 하나예요. 다른 접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가짜 동사가 맞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지울게. 일단 이 단계에서 진짜 동사, 가짜 동사인데 가짜 동사라는 판명이 났어요. 그럼 가짜 동사는 뭐 해야 되냐? 가짜 동사라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거는 지금 필기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알아요. 왜 이해 안 되는지도 알고 충분히 알아요. 필기 해두시면 돼요. 나중에 다 설명 얼개가 맞춰질 거예요. 가짜 동사가 되면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지 부사의 역할을 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명령부의 역할, 명령부. 이 중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ing인데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맞는 거죠. 잘 쓴 거예요. 됐어요?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명사가 주목부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첫날 했던 거죠. 오케이? 명사가 주목부 자리에 들어간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가 그러면 responded 반응을 합니다. by offering a number of pots and coconuts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반응합니다. 판단을 반응합니다. 이거 아니죠. 근데 이거 주어가 되는 것도 아니죠.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주어 아닙니다. 근데 목적어도 아니죠. 보어도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얘는 명사가 아니죠. 그 명사가 아니라면 ing가 붙어있는 가짜 뭐 있어요?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 이 형용사가 되면 세 번째는 분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ing인데 형용사로 쓰인다 분사란 뜻이니까요. 됐죠? 그리고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능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수동이 될 수도 있다. 능동이 된다면 ing를 쓰시고 수동이 된다면 ed를 쓰셔라. 됐어요? 그럼 여기 관계를 따질 명사가 누굽니까? 코코넛이요. 코코넛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 보세요. 능동과 수동을 따질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알려드렸었냐면 만약에 능동이 된다면 뭘 붙일 수 있다? 은는이가 이거 붙일 수 있죠. 포테이토, 감자, 가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감자, 을을에게 감자, 가 판단합니까? 감자를 판단합니까? 감자를 판단하게 되죠. 수동이다. 그러면 judging이 아니라 judge it. 이렇게 ed가 붙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보세요. 필기 됐죠? 필기는 됐죠? 1, 2, 3번은 그나마, 대충 얼레벌레 이렇게 왔을 텐데, 마지막은 뭔 소리야? 이거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필기 해 두시면 돼요. 그냥 두세요. 나중에 준동사 파트 설명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큰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오케이? 다만,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풀이를 해서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냐라고 하면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고3 수준 정도 되거든요. 고2 잘하는 편에서 고3 정도 수준이 딱 요 정도 지문이 돼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우리가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법은 단계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으로 푸는 거다. 무조건 해석해서 뭐 해석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다음 갈게요. 힘든 거 했으니까 조금 쉬운 거 합시다. 앞에 보면 좀 어렵죠? 자, 요거 과제였습니다. 다 풀어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봐봐. 질문. 여기서 여기는 to, have, kept, to keep.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거죠. 봤던 겁니다. 그 코코아 빈을 막 들고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to have pp 그리고 to 동사 원형 이거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민정아 혹시 기억나니? 저번에 내가 이렇게 말해줬는데 have pp라는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have pp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이전 사건이다. have pp가 나오면 전부 다 이전 사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죠. have pp는 옛날 얘기다. have pp는 옛날 얘기다.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그 철학자가 이야기 되어지는 건 지금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기 되어지는 건 지금이야. 근데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개구나 미안해.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있었던 건 언제입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던 것은 명확하게 기원전 55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그럼 당연히 뭐예요?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니까 요거 써야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have pp가 들어가면 옛날 얘기다. 다음. 얘 보니까 이거 2번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됩니까? 여기다가 이어동사라고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어동사. 이어동사. 이어동사라고 썼을 때 이어동사일 때 대명사는 안으로만 들어간다. 대명사는 안으로 들어간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다음. 바로 가죠. 3번. 3번을 보니까 3번도 지금 보면 얘들아 이거 have pp를 쓸 것이냐 아니면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이거잖아. 물론 아까는 to have pp냐 to 동사 원형이냐 여긴 조동사 have pp냐 조동사 동사 원형이냐 이지만 기본 논리는 똑같아요. 그냥 have pp가 들어가면 옛날 일인 거예요. 오케이? 문장 봅시다. First, everyone who has been summoned to appear at jury duty must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By 9 o'clock in the morning and assemble in the jury room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요. 후부터 어디까지 가로 묶어야 돼요? 새로운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 duty까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보니까 혹시 너희 요거 알아요? jury duty? 배심원제 알아요? 배심원제? 배심원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배심원제가 있나요? 배심원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한 여러 재판 형태 중에 하나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 뭐 판결하고 이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판사들이랑 미국 판사들이랑 좀 다르죠. 약간 이제 역할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신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이야. 그래서 모든 걸 다 판결하죠. 그래서 굉장히 별론데.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 판사들 같은 경우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검사나 이렇게 변호사가 나와서 배심원들한테 막 설명을 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럼 배심원들이 듣고 유죄, 무죄를 판결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걸 판결해요. 그럼 그 판결에 따라서 판사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넌 죄가 되게 심하구나. 넌 징역 387년. 이렇게 매기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매기는 게 판결 제도잖아요. 주어리 듀리라고 하는 게 배심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해석을 해볼게. has been summoned. 소환된 거죠. 뭐 하라고? to appear at jury duty. 배심원제에 참여하라 라고 소환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소환을 받았는데 옛날에 다녀갔니? 이 무슨 말이야? 타임머신 타고 왔나요?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참여해라. 시간 차이가 안 나고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써라? 그냥 arrive를 써라. 됐죠? 오케이? 이렇게. 다음 4번. 4번은 잘 보세요. make냐 making이냐 make냐 making이냐 이런 거잖아요. 자, make와 making을 봤을 때 잘 봐. 얘는 진짜 동사고요. 얘는 가짜 동사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만 세보시면 돼요. 동사의 개수, 접속사의 개수. 보세요. 블라블라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before eating.
As the firm bits of chocolate always strike me as rather hard and tasteless.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동사 하나. 이 상태에서 접속사가 없어. 그럼 정답 뭡니까? making. 접속사가 있어.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make가 되는 거죠.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as.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정답은 make가 되죠. 됐죠? 근데 아마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근데 make가 동사인데 동사의 왼쪽엔 주어가 있어야 된다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오늘 배웠죠. 그렇지.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이 옆에는 you가 생략돼 있다. 명령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요거 하나 볼만한데요. 5번 제목에다가 5번 옆에 5번 번호 옆에다가 이렇게 한마디만 써주세요. 5번 옆에다가 과거 완료라고 한마디만 써주세요. 과거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 영어에서 과거 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 완료는 무조건 뭘 따진다? 전후 관계.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를 따지시는 겁니다. 전후 관계. 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 과거다. 현재부터 할까요? 현재가 있는데 현재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과거죠. 그럼 과거예요. 과거. 근데 여기 과거가 있어요. 과거보다 이전 과거. 그럼 뭡니까? 그죠. 사실은 과거보다 이전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제가 없어요. 없잖아. 아예.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된 과거 완료를 대체로 써준 거예요. 그걸 대과거라고 불러준 거고요. 그러니까 대과거가 과거 완료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과거 완료 헤드 PP는 과거보다 이전 과거다. 과거보다 이전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전후 관계를 따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무슨 말이냐? 문장 보니까 she went home. 그녀가 집에 갔어요. To help her mother. 로즈메리.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엄마 도와드리러 갔어요. 근데 로즈메리가 엄마가 뭐 하고 계시냐면 who blank care of her father.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계세요. 아버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잠깐만.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기준점이 되는 건 어디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건 저 앞이죠. 그녀가 집에 갔다는 거. 언제 갔습니까? 그녀가 집에 간 건 과거에 갔죠. 엄마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건 언제입니까? 그녀가 집에 가기 전에 돌봐드리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 과거 완료. 정답 이렇게요. 됐어요? 자, 6번 별표 쳐야 돼요. 6번 별표 칩시다. 6번 별표 하나 치시고 별표 치시고 이거 왜 별표 쳤을까요? 민정아, 요거 보기 잘 보세요. 보기를 잘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야 돼. 이상해요. 그치. 뭐가 이상해요? 그치. 이상하죠, 이거. 이거 계속 나왔었잖아. 그치? 아니, 보기의 조합이 이상합니다. 얘는 시제가 있는 애고요. P는 시제가 없는 애 아닙니까? 한마디로 시제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죠. 시제가 있고 없고. 원래 시제가 있고 없고면 준동사냐, 아니 메이크냐, 메이킹이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와야 되는데 B는 뭐냐? 왜 동사의 원형을 쓰냐?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이 앞에 뭐? should라는 단어가 혹시 should가 있으면 be를 쓰는 거고 should가 없으면 is를 쓰는 거죠. 그럼 should를 쓸 거냐 말 거냐는 어떻게 합니까? should를 쓸 거냐 말 거냐는 당위성의 여부죠. 해석을 해봐서 당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당위성이 있는가 없는가. 문장을 보니까 the second function of gossip, 그 gossip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기능은 is to suggest. 이거 여기 suggest가 나왔었구나. 그지? suggest가 여기 나왔었네요. that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gossip. 이런 표현이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in the possession of the gossip 이렇게 표현을 쓰면 성현아, possession이 무슨 뜻이에요? 어머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possess가 뭡니까? possess? 어떤 거? 진? 가지다. 소유하다. possess라는 단어가 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소유하다의 명사이 possession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possession of the gossip 하면 소문을 가진, okay? 소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소문을 가진 사람. 이 blank someone of importance 이렇게 동사가 지금 일단 여기 동사는 맞으니까 동사가 두 개, 접속사가 여기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소문을 가진 그 사람이
someone of importance. 중요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다인 거예요? 소문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애들은 소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난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당위성은 있지 않아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s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죠. 됐죠? 요거 좀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도 받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이거 그거다라고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지문 속에서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를 잘 기억하세요. 시제를 가진 녀석과 동사의 원형. 요 조합이 됐을 때 조동사 should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거다. 다음 7번 갈게요. 자, 7번은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기가 뭡니까? 보기가 헤드 매트죠. 헤드 매트니까 7번 옆에다 한마디 쓰세요. 과거 완료. 7번 옆에서 과거 완료로 써주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가 나오는 거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후관계. 알아본 게 과거고요. 그 전에 만난 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뭐 있어야 된다? 헤드 매트. 이렇게. 됐죠? 그리고 8번은 지난번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8번 옆에 오른쪽 페이지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비어있죠? 거기다가 요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 지난번 했습니다. 자, 써보세요. when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지금 뭐 있었어요? 네? 뭐 있었어요? when이 3가지가 있었죠? 명사. 그죠. 명사. 그리고요? 명사? 형용사. 그렇죠. 그리고? 그 부사. 그렇지. 네. 이렇게 있었죠. 명사로 사용될 땐 얘가 뭐예요? 네? 예? 저 부사 알아요. 아, 그렇죠. 뭔데요? 그거 미래를 대신하는. 그렇지. 맞아요. 핵심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알려드리면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의문사죠. 의문사가 된다. 형용사일 때는 관계 부사죠. 부사로 사용될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얘가 의문사일 때는 언제라는 의미가 돼요. 언제. 그리고 관계 부사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사는 문법적인 말이에요. 문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뭐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거 지연이가 말 잘해줬는데 이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 뭐 한다? 이때 미래 대신 현재 시제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 대신 현재 쓴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합시다. 노후에다가 타동사라고 적어주세요. 얘는 타동사죠. 노후 타동사. 타동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절이 되죠. 명사절이 되니까 이 문법을 적용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willcome이 맞아요. 얘는 보니까 when부터 어디까지? when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까? 얘는 부사절이죠. 부사절이니까 적용받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다음 갈게요. 9번. 9번 오늘 시험 봤던 거죠? 오늘 시험 봤는데 다 기억하고 있겠죠? 지호 라이 과거형 라이드 빼고요. 거짓말하다 빼고요. 그럼 필요 없어요. 라이 과거형 그거죠. 민영아 뭐 있어? 라이 과거? 그렇지. 과거 분사는요? 하나만 해. 두 개. 야, 아무거나 던져놓고 내가 받아쓰기 바라는 거야? 하나만 골라. 레인. 레인입니다. 그리고 레이가 되고요. 레이드. 그리고 레이드가 돼요. 이렇게. 되셨죠? 얘 보면 얘가 자기 마음대로 바뀌면 자동사.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면 타동사. 이겁니다. 됐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down under its burden 이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없어요. 목조가 따로 없으니까 자동사를 써야겠죠. 뭐? lying. 자동사 li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암기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 봤던 것처럼. 근데 있잖아. 요것도 있다. 요거 저번 시간에 혹시 요거 안 적어줬었죠? 안 적었던 것 같은데 CC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트란,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똑같아. 그죠? 아이고, 굳이 또 찾아보는 것까지. 그렇게 가질 필요 없는데.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씰이라는 단어는 과거가 셋이에요. 얘도 셋이고요. 얘는 변화형이 시티드고요. 얘가 시티드거든요. 감이 오죠. 누가 자동사예요? 위아래? 위. 아래 거는 타동사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뀌면 자동사,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면 타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봐, 얘들아.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건데, 얘 분명히 타동사라고. 타동사야. 근데 그 상태에서 was seated를 쓸 것이냐, was sitting을 쓸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사실 둘 다 되거든. 능동 진행시에 써도 되고, 수동태 써도 되고. 이때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때 만약에 얘가 능동이라서 진행시를 썼다면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조가 있어야 정상이죠. 맞아? 근데 지금 보니까 목조가 있어 없어? 없어. 목조가 없어. 그럼 목조가 왜 없죠? 이 목조를 앞으로 당긴 거야. 우리 목조를 앞으로 당기는 거 뭐라고 합니까? 물론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앞에 쓰는 걸 수동이라 그래요. 오케이? 목적어를 앞에 쓴다. 요거는 우리 수동태 나오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목적어를 앞에 쓰는 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 앞으로 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as seated. 아, 참고로 요 sit라는 단어 있잖아요. 수호야, 요거 무슨 뜻이에요? 좌석. 근데 그 예의상 ed가 붙어서 아니 맞아요. 아니 그 좌석이란 뜻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동사로는 동사니까. 동사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수업하다가 너희 요 단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단어 시험은 요거였거든. 인리치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리치인데 아니 이놈이 옆에다가 부자라고 쓴 거야. 부자. 그래서 가서 야 이 자식아 이게 붙으면 동사지 마. 근데 얘가 부자다. 부자다. 좌석이다. 그죠? 좌석이다. 그죠? 의자다. 그죠? 모르면 이렇게 쓴다고요? 좌석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앉다라는 뜻이잖아요. 주어가 자리에 앉다. 이런 뜻인데 얘는 착석시키다. 자리에 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자리에 앉히다. 그죠? 의자다 아니에요. 자, 실론으로 가죠. 실론 보니까 11번은 요거 참 괜찮은 문제예요. 근데 괜찮은 문제는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봐봐 얘들아. 요 보기를 기억하세요. 이 보기. 어떻게? 너 여기다 두 쓸 거니? 아니면 비동사를 쓸 거니? 요렇게 보기가 나올 거예요. 이 보기의 조합은 빈번하게 나와요. 오케이? 아주 많이 나오냐? 그건 아닌데 종종 나옵니다.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둘을 쓸 거냐, 비동사를 쓸 거냐라고 나오면 너희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너 누구 대신 나왔니? 네가 누구 대신 나온 거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대신 나왔냐? 오케이? 그래서 잠깐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했었어. 어떻게?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하죠. 비동사를 대신하면 비동사 쓰시면 돼요. 오케이? 다만 일반 동사를 대신하면 뭘 써라? 그때 조동사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건 딱 그거예요. 너 누구 대신하냐? 비동사를 대신하니? 일반 동사를 대신하니?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볼게요. 문장 보니까 야씨 엄청 긴데? 일단 가봅시다. To us, 우리한테 있어서 this elephant, 이 코끼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코끼리를 본 적 있어요? 실물로? 실제로 봤어요, 코끼리를? 코끼리 보면 얼굴 이만하잖아요. 몸통은 이래요. 코끼리 특징이 목이 없어. 그잖아. 다리가 겁나 두꺼워요. 꼬랑지가 길어요. 코끼리 특징 중에 하나, 꼬랑지 길어요, 코끼리. 너 정말 돼지를 생각하는 거야? 너 돼지 생각한 것 같은데? 귀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코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눈이 요만해. 그래서 웃긴 거, 얘 입도 요만하다? 코끼리죠. 야, 우리가 사실 코끼리, 아기 코끼리 덤보 막 이런 거 생각, 어머 귀여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겁나 못생겼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 알아요? 유럽에는 코끼리가 없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코끼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구인들이 보기에 코끼리는 되게 이상한 애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동물원 가면 코끼리 있고 막 그 실사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지. 옛날 그 대항해 시대에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들이 배 타고 막, 야, 내가 말이야? 어디 갔니? 코끼리라는 걸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런 미친?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잖아. 코끼리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잖아요.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코끼리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부끄러우니 빨리 지울게요. 자, 보니까, 그러나, it does show. 잠깐만, it does show. 혹시 이 does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does show. 나중에 할 거예요. 써놓기만 하세요. 강조예요. 동사를 강조할 때 조동사 두 쓰죠. 오케이? 이건 나중에 그 맨 마지막에 9번째 날에 가면 너무 많이 남았다. 9번째 날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나올 거니 그때 가서 하고요. It does show that medieval artists, at least in the 13th century, were very well aware of such things as proportions, and that if they ignored them so often, they blank. So, not out of ignorance, but because they did not think they mattered. 이렇게요. 어이구, 이게 한 문장이야. 어머나, 이 5줄짜리 한 문장.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5줄짜리 한 문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해야죠, 일단. 저자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죠. 접속사 몇 개 찾아야 됩니까? 접속 몇 개?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몇 개? 6개.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but. 그리고 show 바로 뒤에 that.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아, 되도록이면 기호는 똑같이 맞춰주세요. 오케이? 기호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세모, 네모, 여기 우리 맞춰서 쓰기로 했죠. 민정아. 그지? 지 멋대로 쓰고 있었죠. 자,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 대시 하나 있고요. 여기에 if가 있어요. 잠깐 이상합니다. 저 and는 접속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and나 or이나 but이나 항상 뒤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and 뒤를 보니까 뭐부터 나와? 대시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and가 되는 거고, 얘가 동그라미 2번이고, 얘가 동그라미 1번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얘를 보여주고, 얘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자체가. 됐죠? 쭉 따라가 보니까, 어디? because. 이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라 하나가 모자라요. 찾으세요. 어디? 찾아야 돼.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맨날. 그거 아니에요? 맨날에 띵스. 데이 며칠 뒤에 여기요? 아니 저 이렇게 화낼 좀 그렇잖아요. 띵크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나한테 화내고 그러면 누가 봐도 화를 냈어 지금. 자, 여기서 주어 동사고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여기에 뭐 있다? 여기 대시 있다. 그죠? 내가 왜 내 학생한테 이렇게 겁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 찾았죠? 다 찾았습니다. 문제 너무 기니까 조금 나눠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한테 있어서 코끼리가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얘가.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13세기의 medieval artist, 중세 시대의 예술가들은 very well aware,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뭘? 비율과 같은 거 있잖아. proportion.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 that,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도 자주 무시했다면, 이 댐은 뭘 말하는 겁니까? proportions.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자주 무시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not 동그라미 치시고요. but 동그라미 치세요. not의 법이죠. not out of ignorance. 무식해서가 아니라,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but because they did not think.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They mattered. 잠깐. matter, 일형식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 이 뜻이죠.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비율을 무시했다면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오케이? 무시한 거죠. 그럼 누굴 대신해 주는 거예요? ignored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일반 동사 대신하는 거니까 뭘 써야 됩니까? did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그렇죠? 문제가 좀 길고 어렵긴 한데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 보기. 요 보기를 기억하세요. 딱 요렇게 나와요. 딱 요렇게. 됐죠? 밑에 한 번 더 가볼게. 밑에 보니까 자 12번 보면 자 이렇게 나오면
공통점이 필요하다, 차이점이 필요하다? 차이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should 지우세요. 다음에 should 지우세요. 그럼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요. have pp가 나오네요. 됐죠? 이건 뭐야? 옛날 얘기. 옛날 얘기인지 아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hose victims of education, 그러한 교육의 희생자들은 블라블라 training to develop creative talents while in school.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 밑줄일까요? 여기요. 학교 다닐 때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학교 다닐 때. 그럼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죠. 아, 걔네들 학교 다닐 때 이랬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거죠. 결과 뭡니까? 요거 정답. 됐죠? 13번 다시 한번 별표 칠까요? 민정아, 요거 보기 이상해 안 이상해? 그래. 그래서 should가 들어갈 거니 안 들어갈 거니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문장 볼게요. insistance가 뭡니까? insist는 주장하다는 뜻이잖아요. insistance는 뭐예요? 그에 대한 명사겠죠. 고집이란 뜻이에요. 주장, 고집이란 뜻입니다. Against the patient's wishes. 그러니까 이 환자의 의지의 반대로, 환자의 의지의 반대로 고집, 어떤 고집?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be put up by every means available is contrary to law and action.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고요. 접선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죠. 이건 사실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안락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락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존엄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존엄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존엄사는 어때요? 너희 생각에? 존엄사는 허용을 할까요? 말까요? 아, 내가 알아서 할까요? 성현, 존엄사 들어봤어요? 이런 거야. 물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성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신은 멀쩡해요. 소리도 다 들리고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몸만 안 움직여. 그 상태로 50년을 사는 거죠. 어때요? 이때 문제가 돼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존엄사라고 하는 이렇게 문제가 돼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성현이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니까 지금 너희 평균 수명이 100살이잖아요. 아, 120 정도 돼요. 너희가 평균 수명이. 압니까? 앞으로 100년만 더 살면 됩니다. 그래서 100년을 사는 건데 새로운. 아무튼 근데 성현이가 지금 이제 어리니까 앞으로 100년간 이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먹는 거나 배설이나 기본적으로 막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는 건데. 그죠?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걸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좀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기본적인 생각이 가장 밑바탕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걸 왜 허용하지 않냐면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에 우리라서 그래요. 뭔 말이냐? 나의 목숨이 내 거예요? 100% 내 겁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이 내 부모의 영향도 좀 있고 내 친구, 사회 뭐 여러 가지만 이렇게 얽혀 있다. 100% 내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미뤄졌어. 입니까? 죽음은 그 미뤄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뤄져야만 한다. 죽음은 미뤄져야만 해. 절대로 이제 그냥 존엄사를 하면 안 돼. 죽음 미뤄져야만 한다. 당위성이 있는 거죠. 오케이? 죽음이 미뤄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 고집은 법과 법령이라고 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슈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뭘 써야 된다? 당연히 B. 자, 갑시다. 또. 여기 가면 14번 보기 보이세요? 14번. 이즈냐? 두냐? 우리 방금 봤던 보기죠? 방금 봤던 겁니다. 치즈빵 맛있어. 치즈 스프도 마찬가지. 엔드가 있는 겁니다. 치즈 팬케이크 맛 좋아. 치즈 캔디도 마찬가지. 이런 거죠. 이건 누굴 대신합니까? 맛 좋아. 맛 좋아. 맛 좋아. 여기 테이스트 맛 좋아.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뭘 써야 된다? 당연히 do를 써야 된다. 근데 잘 봐 얘들아. 잘 봐. 여기선 so is 치즈 습 이렇게 썼죠. 왜? 왜 여기는 맛있어 이렇게 썼으니까 is를 대신해서 is를 써준 거죠. 비동사는 비동사로, 일반 동사는 조동사로 이렇게 대신해준다. 됐죠?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거랑. 자, 다른 거죠. 자, 봐봐. 요거 나와서 헤드 PP 나와서 뭐 말하는 거야? 과거 완료. 뭐 따져야 돼? 전후 관계. 됐습니까? 내가 일단 원하고 있었어. 내가 원했어. 언제 원했냐면 to look at the landscape or with my book.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같은 거 기차 타고 어디 갈 때 우리 그 우수에 젖어서 창밖도 좀 내다보면서 책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린 뭐 합니까? 잠들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원래 소망했던 건 창밖도 내다보고 독서도 하고 이런 걸 바랬었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말을 시작하는 거야. Talking about her daughter. 저기 내 딸이 있잖아. 내 딸이 좀 병에 걸렸어. 애가 아파. Telling me things I didn't want to. 아니 안 물어봤는데 자꾸 내 딸이 있잖아. 너랑 나이가 같아? 막 이런 거 해가면서 막 물어봐. 아주머니가 언제 말을 시작하셨습니까? 과거에. 그럼 내가 바랬던 건 언제입니까? 그 전에 바랬던 거죠. 맞습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가 되겠죠. 뭘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나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후관계. 과거 완료는 전후관계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6번 잘 보세요. 16번 별표 하나. 16번 발표 하나만. 잠깐만 보기 잘 보세요. 이 보기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 자체가 뭐예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왜 많냐면 해석이 되거든요. 특히나 비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해석이 돼요. 왜냐면 애시당초에 비동사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쭉 해석이 돼요. 특히나 우리 뭐 그 구문독해라는 이름으로 막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독해했던 그런 경우에 해석이 그냥 쭉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해석은 되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왜냐면 문법 문제니까. 그 의도에 딱 맞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참 좋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푼다? 접속사의 개수를 세야죠. 접속사의 개수를 세보고 동사의 개수를 세봤어야지. 그렇게 푸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 가볼게. We must not forget tha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rogram which also prevent obesity and diabetes. 블라 블라 trimmed from school budget every year. 이렇게요. 됐죠? 지금 동사가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인데 만약에 여기서 접속사가 두 개야. 접속사가 두 개면 정답 뭡니까? are being. 접사가 한 개야. 그럼 뭘 써야 됩니까? being. 됐습니까? 한번 해볼게. 쭉 가니까 여기 접수 하나 있네요. forget that. 여기 하나. 됐죠?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됐어요? 동사 지금 두 개인데 접속사가 두 개야. 동사가 필요한 거죠? 정답 뭡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 됐죠? 이 풀이를 기억하세요. 근데 이 풀이를 꺼내 드는 건 언제? 보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다음 17번입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할까요? 공통점을 지어볼게. to be. to be. 됐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BPP를 줘야겠네요. BPP 지우고 BPP를 지우니까 여긴 동사의 원형이죠. 여기 뭐가 남습니까? have PP가 남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 일이냐 지금 일이냐 이거 말하는 거죠. 이전 사건이니 지금 사건이니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해야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가볼게. 우리 이모가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옥스포드에서 교육받았다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이모가 말씀하신 거니까 옛날 일이 되겠죠. 옛날 일이 되니까 have pp가 들어가는 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꼭 이거 말하면 이모가 대학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꾸만 그러지 말자고요. 옛날 일이야. 아시겠죠? 다음 18번, 19번 마지막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얘는 18번은 하얀색으로 별표칠게요. 하얀색으로 별표치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대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했잖아. 그지? 여기는 뭐냐면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테리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딱 중학생 되면 영어 시간에 그런 거 항상 하잖아. 자기소개 영어로 하기 막 이런 그지? 돌아버릴 것 같잖아. 그지? 그런 거 자꾸 시키죠. 테리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 소개하겠습니다. 뭐라 그래? 제 소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맞아. 뭐라고? 다시 한 번만. 그렇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5 정도 할 일이니? 야, 씨. 그 정도는 다 하잖아. 제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let me introduce myself, 나 자신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말해요. 요것만 기억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게요. 테리야, 예문 하나만 더 해볼게. 내가 너한테 이 책을 줄게. 내가 너한테 이 책 줄게. I will give you this book.
이렇게요. 됐죠? 수호야, 내가 너한테 요거 가르쳐 줄게. 영어를 가르쳐 줄게. 여기 쓴다고요. 네. 잠깐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준다, 설명한다, 알려준다 라고 썼을 때 우린 모두 어떤 걸 취하게 되냐면 사형식 문장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책을 줄게요. 당신에게 영어를 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계속해서. 근데 재밌는 건 어떤 것이냐면 introduce라는 단어 있잖아요. introduce도 당신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게요 잖아. 나 자신을 당신에게 설명해 줄게요. 당신에게 이 책을 줄게요.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introduce you myself가 아니라 myself to you 이렇게 썼잖아. 그럼 바꿔 써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안 돼요. 결론 무슨 말이냐? give나 teach는 정확하게 사형식이 맞아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introduce라는 단어는 의미는 비슷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하다. 이렇게 비슷하게 쓸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introduce는 3형식으로만 쓰여요. 얘는 4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하다라고 썼을 때 you, myself 이런 식의 용례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3형식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explain. explain이라는 단어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라고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explain은 오로지 3형식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봐봐. explain 뒤에 how to operate 작동하는 방법 이라고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럼 목적어 또 나올 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쓴 거죠. 됐습니까? 정말 참 짜잘하죠?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이런 것도 있구나.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다. 마지막입니다. 19번은 요거 하나만 오른쪽 면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면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보세요. 19번 봐봐. 요거 하나만 쓰세요. 요거 기 영어에서 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자. 지연아, it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란다. 용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야? it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까요? 처음 봐요, it? 아니. 처음 보진 않을 텐데. 뭐 있어요? it, 쓰임? 질문 이게 어렵니? 이 질문 어렵나? 성현,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또? 비인칭도 있잖아. 날씨, 시간, 거리, 명함, 날짜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럼 세 개? 두 개인데? 분리에 따라 좀 다른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it은 근데 지금 성현이가 말한 거 되게 잘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의미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의미가 있을 때가 성현이가 말했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것이라는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근데 it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냐? 첫 번째, 이거 보면 이걸 봤을 때 너희가 it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대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인칭은 너희가 쉽게 발견해요. 왜냐면 날씨, 시간, 거리, 명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도 형태가 딱 굳어져 있으니까 발견할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 형태들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 진주어, 가주어는 기본 논리가 뭐냐면 영어는 뭘 싫어한다? 이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선풍기 같은 체형 아이들이잖아. 그죠? 추파춥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부분이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 주어가 너무 큰 거야. 주어를 뒤로 돌리는 거죠. 그 뒤로 돌려놓고 빈자리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 빈자리를 채워야죠. 뭘로? 의미 없는 녀석으로. 제일 만만한 녀석이 it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it을 채워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만. 가짜가 있다란 이야기는 그 뒤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장 볼게요. Experiment on animals. 동물들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made blank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혹시 make it possible 이란 형태가 뭔가 내 입에 조금 더 얘가 익숙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make it possible?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을 건데 그렇게 알려준 선생님들이 되게 잘못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걸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얘들아 봐봐. make가 있고 find가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외우렴. make, 뭐 it, 형용사, 뭐 이 투부정사 이런 거 외우라고. 이걸 외우라고. 이게 뭐 진목적어, 과목적어 이렇게 외우라고 한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나쁜 짓거리예요. 그건 지들이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걸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들이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아니 그러면 그 진목적어, 과목적어 구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를 보면 왜 make it possible이 아니냐. 입에는 그게 이거 있을 거예요. 문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 make it possible. 그럼 이거 가짜 목적어겠네?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요? 진짜가 없잖아요. 진짜가. 진짜 목적어가 없어요. 진목적어, 과목적어 구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make possible이 한 덩어리의 동사예요. make possible 이란 동사 표현이 있는 거죠. 가능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가능하게 하다. 됐죠? 결론. 가짜가 있으면 뒤에 진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가 없다면 가짜도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를 이렇게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다. 됐니? 지금 괜찮아요?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어떤 게요? 더 헐트 안 돼요? 네? 뒤에 더 헐트 임플란트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목적어요? 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진짜 목적어라면 굳이 뒤로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뒤로 오는 이유는 머리가 크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크다라는 것은 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것이 목적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됐기 때문에 뒤로 옮기는 거죠. 단순히 명사를 뒤로 옮기진 않아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명사절의 형태나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옮겨주는 거지 얘가 명사인데 굳이 뒤로 올 수는 없죠. 뒤로 올 이유도 없고요. 왜냐면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가 클 때만 옮기는 거니까. 됐어요?